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졌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요. 눈 왔던 길이 아직 빙판길이 남아 있습니다. 빗길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부동산에 관한 뉴스,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특히나 이제 기준금리가 또 인하가 한번 됐습니다. 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죠? 경제 성장률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대출 규제 금리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할 수 없이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항상 국가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멈춰버리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을 이제 좋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는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선진국에서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좋지 않게 된다고 하면 기준금리는 낮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대출 받아보면 우리 아시잖아요.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낮추면서 이렇게 금리를 높여놨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앞으로 향후의 전망은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계대출만 대출이 아닙니다. 기업대출도 대출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에 맞춰서 이제 대출금리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내년, 내후년 항상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 특히나 아파트 가격들은 상승을 하게 될 전망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죠.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기준금리도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많아지실 거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제가 강의를 한번 진행을 먼저 할 텐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초기 재개발 투자 요즘 많이 하시죠. 특히나 아파트 투자를 하려니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향후에 이제 소액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수도권 아니면 서울의 재개발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 투자,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다른 또 정책들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88 대책도 나왔었고 보면 뭡니까? 우리 소형 신축 주택들, 재개발 지역에 있는 신축 주택들 같은 경우에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도 취득세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에서도 중과를 제외를 시켜주고 등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에 가서 우리가 신축 소형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함정이 있단 말이죠. 뭐죠? 바로 재개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특히나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됐다,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 사업 시행 인가가 받았다. 이러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아직까지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지역에 가서 투자하시려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곳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공부를 좀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를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가 몇 번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권리산정 기준을도 지켜드렸고 두 번째 우리 5년 재당첨 제한 끝나지 않았다. 서울에 아직 투기가을지구가 4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 채 더 취득하는 데 대해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지금 요즘에 뭐 역세권 재개발이다 아니면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진행을 하는데도 뭐 우리 역세권 주변에 있다고 하면 용적률을 준축으로 상향을 시켜가지고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인근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역세권 주변 투자 과연 우리가 좋은 점만 있는가 아니면 또 유의해야 될 점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역세권 서울의 주요 지역에 우리 역세권이라고 하면 뭐가 많은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자, 일단 초기 재개발 투자 시 유의사항인데 특히나 요즘에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역세권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의점.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서울의 역세권 주변은 대부분 다 어떤 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능 개선, 미관 개선, 그리고 양호한 환경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어떤 일정 지역을 딱 묶어가지고 거기는 자기들 입맛대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어떤 지구 단위로 계획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건축 행위나 개별 행위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서울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또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설정이 돼 있느냐? 이걸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재개발 역세권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토지 이음이라고 있어요. 우리 토지에 관한 규제들이 많이 있죠. 그 규제들을 한눈에 지도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국토부에서 만들어놓은 사이트입니다. 토지 이음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음 지도라는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딱 클릭을 한번 하시게 되면 전국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유독 서울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이 빨간 구역들이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2019년도만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서울에 약 500개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몇 개소 정도 됐느냐? 거의 한 8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시청이나 구청이나 또 국토부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맞도록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묶어놨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쉽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개별적인 건축 행위도 힘들고 또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해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우선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변경을 하는 과정이 또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는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서울의 대부분 많은 지역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특히나 역세권이나 주요 가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들이 잡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서울시의 도시계획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이 포털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아까 이음지도에서 크게 계략적으로 어느 지역이 위치가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고 표시되어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에 들어가 보면 상세하게 그 세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신촌인데요. 신촌에 보시면 이렇게 주요 가로 지역들로 해가지고 여기가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보이시죠? 특히나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살펴보시면 여기에 클릭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표시가 되죠.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 검은 점들이 막 찍혀 있죠. 실선으로 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뭐냐 하면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옆에 법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공동개발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땅에다가 땅을 필지를 하나 사가지고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까만 점으로 묶여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건축을 못해요. 주변에 있는 공동개발로 묶여있는 지역들의 소유주들하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같이 함께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규제가 까다롭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재개발을 하고 싶어. 이 지역에 재개발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못해요. 그냥 못하고 재개발하려고 하면 구청에 가가지고 여기가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물어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유주들의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 소유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변경 신청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을 해놓는 거는 뭐냐면 본인들 입맛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용적률도 다 정해져 있고 건물의 허용 용도 뭐 이런 것들 다 정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잡는데. 그리고 비용도 꽤나 많이 들었겠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섣불리 그냥 여기를 해제를 시켜준다, 변경을 시켜준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여기 역사가 있으니까 역 주변에 이제 우리 이제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막 빌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빌라를 사면 개발이 쉽겠습니까? 지구 단위 구역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또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실 때 역세권, 특히나 요즘에 역세권에 뭐 준축으로 상향시켜준다, 용적률을 뭐 500%, 400%, 500%, 700%, 1,400% 준다 해가지고 무조건 되겠지 싶어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 금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대로변에는 상가도 많아서 일단 재개발이 쉽지는 않겠지만 상가가 아니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개발이 힘들다라고 보셔야 돼요. 빨리빨리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동의서 걷어가지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빨리 오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한참 걸린다.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변경하는데 아니면 해제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래서 돈이 묶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 가셔가지고 우리 토지 이름을 한번 검색해서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디 있는지 내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시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 번 더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좀 이면이겠죠. 더 안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노후 주거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위험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역세권으로 우리 요즘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주의해야 될 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가급적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입니다. 기준일. 자, 이 권리 산정 기준일 무슨 권리입니까? 무슨 권리죠? 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이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준공이 됐다 그러면 그 전에 계약을 하셨더라도 이 이후에 준공이 되면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요거는 앞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 정해지느냐? 바로 구청에서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다. 두 번째 또 재개발 있죠? 신속통합. 네, 신속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된다. 자, 세 번째 요즘 역세권 재개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런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일, 대상지 선정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세권 시프트죠. 장기전세주택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람 공고일. 자, 재개발은 절차입니다. 절차법이죠. 도정법이 절차법입니다.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 절차의 중간중간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다 심어놨습니다. 예전에는 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지금 이제 신축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신축 투자를 하는데 선분양도 많이 받으십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을 미리 계약을 해놓는 거죠. 근데 그 계약이 준공이 되는 그 때가 이 날을 지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지난다고 하면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역들이 지금 서울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이것도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5년 재당첨 제한. 자, 5년 재당첨 제한 뭐죠? 내가 어떤 구역에 재개발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역을 더 취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구역을 취득을 해서 요거를 관리 처분을 받아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B 구역에 하나를 더 산단 말이에요. 하나를 더 갖고 있는데 요 B 구역에 분양 신청하는 때 있죠. 분양 신청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입주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기간이 5년 이내다라고 하면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권이 하나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요게 뭐 때문에 그러냐?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A 구역도 투기 과열지구고 빨간색으로 쓸게요. A 구역도 투기 과열지구고 B 구역도 투기 과열지구다라고 하면 5년 재당첨 제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지금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강남에 투기 과열지구에 관리처분 인가라는 걸 하나 갖고 있는데 두 번째 투자한 것을 용산에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산에 투자하는 게 분양 신청을 5년 안에 분양 신청을 한다 그러면 용산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두 번째 투기 과열지구고 그리고 하나 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투기 과열지구 A 지역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하나 갖고 있고 B 구역에 관리처분 인가를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B 구역도 투기 과열지구고 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다라고 하면 5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투기 과열지구 우리 네 군데인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은 다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5년 재당첨 제한을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법 특례법입니다. 빈집법입니다. 빈집법. 그러니까 법이 달라요. 법이 달라서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용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어디 투자해야 되죠? 자, 바로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시면 여기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안전한 투자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초기 재개발 요즘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투자를 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신축 많이 투자하시죠. 신축 왜 많이 투자하죠? 신축 지금 주택수 제외시켜주고 또 청약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신축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지구단위 계획구역인지 역세권 많이 투자하시니까 그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쯤 되는지 요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내가 만약에 A급지 용산이나 이런 곳에 강남이나 아니면 뭐 역삼동 이런 데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모아타운이라면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3가지 정도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딱 들으니까 핵심은 제가 다 찍어드렸어요. 그런데 막 헷갈리시죠? 여러분 돌려보셔도 헷갈리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제가 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도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즉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한 투자하시라. 요즘 특히나 이 소액이 예전에는 소액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2억, 뭐 1억, 2억도 소액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소액 모으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고 노력이 들었습니까? 그죠? 이거 허투루에 쓰면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묶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 안전하게 최대한 투자를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더 상세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재개발이 서울에 워낙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개발을 매수하거나 투자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정말 요목조목 3가지로 이렇게 딱딱 짚어주셨습니다.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살펴보셔야 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이 구역마다 다르니까 이 부분은 또 입주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정말 꼭 살펴보셔야겠는데 하지만 혼자 해결하기에는 참 내용이 어렵고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또 마련되어 있다는 자리가 방금 살짝 또 힌트를 주셨거든요. 자세히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일 11시에 저희 차부동산투자연구소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 주 세미나는 토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은 우리 아무나 다 오시기 좋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하지만 이제 수요일은 또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참석하고 싶어 합니다. 토요일은 좀 바글바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사람들 부대끼는 거 싫어가지고 좀 조용한 곳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수요일 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제가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전화를 주시고 예약을 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을 주로 강의를 하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 초기 재개발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초기 재개발 투자할 때 불안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안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알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알고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 말 듣고 그냥 그 무조건 돼 이러면 투자해놓고 만약에 묶여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죠?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좋은 선생님들이 없단 말이죠. 그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는 기회니까 세미나에 오셔서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시고요. 또 우리가 소액을 투자하는데 아무데나 또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나마 재개발이 진짜 진행될 수 있는 곳,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 이런 데다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내가 금액대별로 어떤 지역이 제일 좋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가지고 꼭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허튼 말 안 합니다. 좋은 투자, 좋은 지역에다가 빨리 갈 수 있는 지역,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을 말씀을 드리니까 오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꼭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다가 보시면 또 막히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선생님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에 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막히는 부분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70번 서울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시청자분들 궁금증 한번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어, 신축 부지를 샀는데 예. 상가주택인데요. 네. 그게 그 동네가 지하철도 곧 들어선다고 하는데 예. 언제쯤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미 신축 상가주택을 분양을 받으신 거죠. 네네. 지역이 어떻게 되실까요? 어디일까요? 성남시 고등동입니다. 수정구 고등동. 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주변에 여기 들어온다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곳의 전망까지 한번 저희 소장님과 또 말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상가주택을 이제 신축된 거를 취득을 하신 거예요? 네, 예, 여기 고등동이 되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상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상가주택들이. 네. 예, 다가구 주택들도 많이 있고. 근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취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판교 쪽에 직장이 있었어서, 예, 네, 저희 남편이 직장이 그쪽이었어서 네. 가까운 데로 네,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주택에 거주를 하시면서 이제 출퇴근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예, 요즘은 보면 보통 이렇게 그 아파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상가주택을 취득을 하시게 됐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하철도 곧 들어선다고 하고 예, 좋다고 해서 하게 됐는데요. 요새 뭐 전세 사기다 뭐다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 임차인들도 월세 위주로만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유지하기가 버겁기도 하고 예. 이 건물을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갈아타야 할지 얼마 주고 여쭤보고 취득하셨어요? 투자금이 그 들어가는 자금이 얼마 들었습니까? 36억이요. 보증금 제외하고 현금으로만 36억이 들었어요? 아니요, 총 금액이 36억이고요. 예. 보증금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럼 26억에 지금 취득을 하신 거예요? 네, 대출 없이? 대출이 있었죠. 대출 있죠. 네, 대출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대출도 한 10억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집을 정리하면서 이제 예. 그것도 정리가 됐고요. 그 원래 집은 어디였습니까? 원래 집은 용인이었어요. 용인이고요. 용인에 뭐 네. 아파트에 거주하신 게 아니고 뭐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셨어요? 아니요,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셨어요? 네네. 아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하철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 뭐 예전에 지금 보면 그 지하철 3호선 있잖아요. 네네. 3호선이 수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원까지 뭐 화성까지 해가지고 연결된다는 계획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아직까지 확진하게 뭐 잡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계획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가이드라인이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 고등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등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원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곧 들어온다고 해요? 뭐 가끔 뉴스에 한 번씩 나오긴 하던데. 예, 지하철 계획이 이제 뭐 예타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네. 나라에 이제 그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2천억 이상, 500억 이상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아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지역에 뭐 수도권하고 연결하는 지역들은 웬만하면 이제 예타는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편익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게 통과한다 하더라도 첫 삽 뜨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일단 기본 계획 잡아야 되죠. 실시 설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첫삽 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첫삽 뜨고 나서 준공 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노선이 길다 보니까. 그럼 들어오는데 아마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네. 예. 자, 이 지역이 좋습니다. 그 고등동이 이게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 지역이거든요. 네. 도시를 이제 그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 공동주택 지구인데 주변에 이제 판교가 있죠. 판교. 네. 판교가 있다 보니까 그 판교에 이제 그 추세를 이제 등에 업고 이제 같이 올라갔던 곳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뭐 그 지구가 되게 큰 게 아니고 되게 작아요. 네. 그죠?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가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상가주택들이 여기 보면 배우 세력이 그냥 판교 호반 서밋이나 뭐 제일 풍력지 이쪽밖에 안 돼요. 가구 수가 많지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상가적인 매력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매력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이거 언제 취득을 하셨어요? 22년도요. 22년에요. 네. 한 취득하시기 전에 한번 방송에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그냥 시청자분께서 그냥 알아보시고 막 하신 거예요? 네. 주변에 도움도 안 받고? 네.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장동으로 갈까 이쪽으로 올까 고민을 아, 했었거든요. 일단 그 취득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저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취득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같은 돈으로 우리가 뭐 분당이나 아니면 뭐 성남이나 이런 쪽에다가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해놨다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아, 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완공되어 있는 상가주택, 그것도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주택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가주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파트요. 그죠? 수요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럼 수요자가 많아야지 가격이 상승할 때 많이 오르겠죠. 네. 오르기가 쉽고. 네. 근데 상가주택은 그 수요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오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토지값이 올라가는 만큼 그냥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세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너무 그 지하철 같은 호재를 보지 마시고요. 네. 그것도 지하철이 뭐 당장 뭐 내후년에 개통되는 뭐 신안산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직까지 뭐 설계가 잡혀 있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한참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하철 호재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게 오르는 거에 비해서 나는 안 오른다. 아파트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저라면 한번 그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남편분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판교 쪽의 아파트나 아니면 분당 쪽의 아파트나 새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너무 좋은 말씀을 그럼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네. 어쨌든 고등동에서 여기는 이제 개발에 대한 뭐 확장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안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개발 가능성이 좀 우리 뭐 지금 분당도 뭐 선도지구 해가지고 개발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그냥 저 같으면 서울 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어차피 신분당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판교 쪽으로 출퇴근하기도 좋잖아요. 네. 서울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한번 하시고요. 매도 계획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십시오. 더 좋은 지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셔서 다른 곳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평택에 예, 그 빌라를 하나 가지고 빌라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임대 좀 하다가 좀 임대가 좀 안 돼서 매매 네. 좀 하고 싶어서 어떻게 매매할 수 있을까 하고요. 평택에 지금 빌라를 보유를 하고 네. 계신데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하신 걸까요? 타이밍보다도 현재 금방 이루어진다면 좋겠어요.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매매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평택에 빌라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를 일단 원하십니다. 매도 지금 바로 가능할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는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네, 마음이 무거우세요? 네, 좀 빚 때문에 무거워요. 아, 평택에 빌라라고 하셨는데 네네. 평택에 아파트도 아니고 지금 빌라입니다, 그죠? 네, 빌라예요. 빌라인데 이 평택 뭐 지제 쪽에 있습니까? 서정리 쪽에 있습니까? 어디 쪽에 있어요? 서탄면 저 부대, 미군 부대 후문 쪽에 있어요. 아, 서탄면에. 네. 아, 근데 여기 그 빌라를 뭐 원래 거주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지금 거주도 하면서 네. 임대를 목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그 다세대 주택 빌라 한 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건물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4층짜리 건물인데요. 네. 7층을 저희가 갖고 있고 네. 8층은 다른 사람이. 네? 4층짜리 건물인데요. 네. 2층에서 3층, 4층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3층에 저 거주하고. 아, 3층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네네. 그럼 통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 통으로 매매를. 아, 1층에는 딴 적이니까 아, 시세대만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거죠. 2층에 한 세대, 3층에 한 세대, 4층에 한 세대, 세 세대를 갖고 있는데 네. 3층에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 네네. 2층, 4층을 매매를 하고 싶다 이 얘기세요? 네네. 아, 일단은요, 우리 그 지금 언제 취득을 하셨어요? 12년도예요. 12년도에? 네. 건물 한 채를 전체를 다 매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 4층짜리 3층만 하고 1층은 안 했어요. 근데 중간에 계속 이제 취득을 하신 거예요? 네, 한 번에 다 한 거예요. 아, 그 뭐 월세 받으려고? 네네. 그 지금은 이제 뭐 왜 매도를 하시려는 거예요? 월세가 잘 안 나와요? 지금 임대도 힘들고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네. 그러면 2층, 4층에 지금 투자금이 얼마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금이 얼마씩 묶여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세시대를 1,050만 원에 저희가 10억 5천에 구입을 했어요. 10억 5천에. 네, 그러면 한 세대당 지금 한 3억씩 묶여 있네요. 그렇죠. 그러죠? 네, 3억 5천.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네, 2층, 4층을 매도하면 3억이 나오네요. 네, 그죠? 그러면 네. 뭐 매매를 해가지고 만약에 양도세를 낸다 하더라도 한 4에서 5억은 나오네요. 저 2층, 3층, 4층 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 3, 4층 다 하고 싶다고. 네네네. 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리고서 더 좀 쉽게 수입을 할 수 있는 거.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 없어요. 시장님 그런 거 없어요, 다른- 그죠? 예, 근데 다른 한 가지 걸- 드리고 아니, 싶은 말씀은 뭐냐면 평택에 지금 갖고 계신 주택은 네. 그냥 무조건 매도예요, 무조건. 무조건 매도. 이해되세요? 네네네. 매도 하셔야 된다고요. 매매를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낮추더라도 매매를 하셔야 돼. 네. 그리고 지금은 가격을 낮춰도 매매가 잘 안 돼요. 네. 그냥 그 부동산 내놓으셨어요? 네. 예, 부동산 내놓고 좀 기다리세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팔아도 못 팔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대출 규제가 좀 많이 막혀 있잖아요. 대출이 조금 풀어지는 시기가 와야 돼요. 네. 그래야지 뭐 평택의 미군기지나 이런 쪽에 이제 뭐 직장이 있으신 분들, 평택 주변으로 이제 직장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싼 값에 그냥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그냥 매도를 하셔야 돼. 네. 여기는 개발 보고 주택을 취득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은 일단 좀 이 규제가 좀 완화될 때까지 한 내년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 산다라는 이게 전화가 오잖아요. 네. 집안 보고 싶다라는 전화가 오면 가격을 조금 싸게 낮추시더라도 매매를 하셔야 돼. 네. 매도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매도하세요. 네. 매도하셔서 내한테 자금이 뭐 7, 8억 정도 생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서울에다가 오셔야 돼. 서울에다가 무조건.
서울에다가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은 3층은 그냥 여기서 거주를 하시더라도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죠? 네. 근데 이사 가기 좀 쉽지 않잖아요. 네. 다른 데서 거주하기도 쉽지가 않고 생활 기반이 평택이실 거니까 네. 그럼 거기서 한 채는 그냥 거주를 하시고요. 두 채를 매도를 해가지고 이 자금이 생기잖아요. 얘를 가지고 쉽게 돈 벌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쉽게 버는 방법은 저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물어보시고 서울에다가 인근에 재개발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 안 되면 서울에 아파트라도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평택에 빌라 갖고 있는 것보다 3배에서 4배 정도는 수익을 올려줍니다. 제 말씀 듣고 계시죠? 네네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무조건 매도를 하고 서울로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세미나나 아니면 뭐 그 다음 주에 또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시간 한번 내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조금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매수자가 좀 나타난다면 시세를 조금 낮추더라도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매도 후의 계획은 이제 서울로 옮기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계획 있으시거나 또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상담 주시거나 또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까요? 제가 6억을 가지고 예, 서울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세 군데를 봤는데 네. 어디가 제일 우세한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네, 동작구 본동 신동아 아파트. 예, 그 두 번째는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아파트. 수서동, 네, 세 번째는 송파구 장지동 하인 9단지 봤어요. 네. 셋 중에 어디가 투자가 제일 유리할까요? 송파와 수서 그리고 번동 이렇게 세 곳 보신 거죠? 네. 네, 이곳 중에 어디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선택이 될지 궁금하신 게 맞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소장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6억을 투자를 이제 하시는데 아파트 투자를 원하고 계신 거죠? 네. 투자만 생각하고요. 우리 그 지금 시청자님 명의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지금 그러면 거주는 어디 하고 계시고요? 호주는 거기 전원주택에 잠시 있어요. 아, 전원주택이에요? 네, 잠시 있어요. 잠시?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6km. 서울에 아파트로 옮겨 오시는 예정이에요? 예, 예. 아, 지금 미리 이제 해놔놓고 한 3년 뒤에 전원주택을 매도를 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투자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 투자만. 전원주택을 이제 내려가서. 네. 아, 전원주택은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 일단 거주는 서울에 거주를 하시는 게 아니니까 어느 곳을 하시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그 네. 취득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취득세가 우리 지금 전원주택이 한 채 있으시잖아요. 네. 이거 농가주택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러면 2주택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아파트가 그 노량진에 있죠. 노량진에 있는 본동 신동 아파트. 네. 두 번째가 수서에 있는 거 네. 수서 신동 아파트. 네. 세 번째가 아까 뭐 파인이라 장지동. 그랬나요? 예, 장지 네. 파인. 파인. 파인타운. 네, 파인. 파인은 지금 구가 어디예요? 송파구. 송파죠. 네. 그다음에 수서는 구가 어디예요? 강남이요. 강남이죠. 네. 자, 본동은 동작구고요. 동작구. 예. 그러면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네. 요 안쪽 있죠. 네. 여기는 규제 지역입니다, 그죠? 예. 규제 지역. 그러면 취득세 있죠. 네. 취득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취득세가 한 채를 지금 갖고 계시고 플러스 네. 지금 한 채를 더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규제 지역은 취득세가 8.4% 나옵니다. 예. 요거 알고 아. 계세요?
아, 그래요? 예. 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네. 취득세가 8천만 원 나온다고요. 8,400만 원. 네. 자, 동작구는 한 채 취득, 지금 한 채 있는 데다가 한 채를 더 네. 취득하시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3.3% 나옵니다. 아, 네. 3천만 원 나온다고요. 일단 취득세에서 5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버려요.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네. 예, 모르고 있었죠. 네.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남들보다 한 8천만 원 비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런데도 이 송파구 쪽에 투자를 하시고 싶은가요? 딱 그리고- 그런 건 아니고 전문가님 예. 자, 추천해주는 대로. 입지적으로 일단 한번 볼게요. 네. 동작구가 좋습니까? 강남이 좋습니까? 송파가 좋습니까? 강남이 좋은 것 같네요. 당연히 강남이 좋겠죠. 근데 우리 네.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형 평수죠. 네. 수서 신동아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얘가 뭐 한 14평, 16평, 뭐 21평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작고 용적률이 좀 많이 차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투자성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일반적인 신축, 준신축 아파트보다는 지금 네. 재건축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네. 재건축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금리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규제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값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그 정도밖에 기대를 못 해요. 네. 올라가는 폭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이 전체적인 출렁출렁 하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바로 신축,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네. 그게 이제 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투자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 재건축 아파트는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가다가 내가 개발이 실제로 되잖아요. 재건축이 되잖아요. 네. 구획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냥 가격이 더 뛰어요. 다른 아파트들보다. 네. 그러니까 투자만 놓고 지금 보시는 거기 때문에 파이는 네. 제외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두 번째 이제 신동아나 우리 본동의 신동아나 둘 다 재건축은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 용적률도 용적률이지만 특히나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은 평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세대수가 네. 많단 말이에요. 네. 같은 대지에. 네. 그럼 지분이 되게 작아요. 네. 지분이 뭐 갖고 있는 지분이 한 뭐 7평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가. 네, 네. 근데 서울에 재건축을 하려면요. 네. 보통적으로 우리 재건축 되는 아파트들 보면 지분이 뭐 한 11평에서 12평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지분이 많아가지고 그 남는 지분에다가 신축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분양해서 사업비로 충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1평 이상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신동아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네. 또 이걸 보시고 뭐 또 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또 용적률 많이 상회시켜 준다 막 이래가지고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 그러면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유보를 하시는 게 좋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본동 신동아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리모델링. 네. 여기는 일단 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송파만큼 아파트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네. 높지 않기 때문에 지분이 적어가지고 만약에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그렇게 막 영향을 줄 만큼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끔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사업성이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세 군데 중에 고른다라고 하면 네. 세 군데 중에 고른다고 하면 저는 본동에다가 일단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노량진의 뉴타운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노량진의 아파트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네. 그러면 여기가 너무 비싸니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옆에 가격이 좀 낮아 보이는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가 이제 노량진 본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신동 아파트가 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노량진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저라면 그냥 차라리 본동으로 들어간다. 본동 신동으로 들어간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6억을 가지고 다른 데 어디 아파트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저라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라면 그냥 우리 영등포 있죠? 네. 영등포 쪽에 우리 그 신풍역이 있습니다. 신풍역. 네. 여기에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신길 우성 2차.
예. 신규 루성 2차 아파트 요게 한 6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 예. 재건축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 투자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차라리 훨씬 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정도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영등포 쪽 잘 살펴보시고 상담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저 우리 대구 동구 효목동 281 3번지 네. 계속 보일을 할지 리모델링해서 보일을 할지 아니면은 그 매매할지 전망을 좀 봐주시라고요. 대구 효목동에 지금 보유를 어떤 걸 하고 계세요? 그때 5층 상가인데 281 3번지. 예, 5층 상가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갖고 계속 사무실로 새 놓을지 안 그러면 매매하고 네. 또 다른 걸 이야기했는 거 다른 걸 사야 될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과 바로 말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예. 283- 몇 번지요? 281에 3번지. 281에 3번지. 예. 5층 상가주택. 예. 상가주택이네. 아, 동대구역 뒤에. 예. 네네. 이 상가주택을 예, 오랫동안 갖고 계셨어요? 예, 9년이요. 9년요. 예. 지금 다른 주택은 있으시고요? 예. 다른 거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5층을 거의 4층까지 다 빌딩이거든요. 아, 아니.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일단 그거는 차치를 하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은 어디예요? 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어디예요? 거주하고 있는 거는 또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갖다 매매를 할지 안 보유를 할지 전망이 어떤지 몰라갖고. 아, 저는 전망은 좋지 않다고 봐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상가는 주택은 별로 없는데 거의 상가인데요. 4층까지 빌딩이고 네네. 5층만 주택이고 네. 이래갖고. 임대소득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아니 임대층 뭐 다 내보내고 리모델링 각각 하는데 예. 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 임대소득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 상가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예. 앞으로도 향후 전망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단지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은 동대구 뭐냐면 지금 이제 금리가 여기서 내려간단 가까워. 말이에요. 예.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상가 가격이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좀 그 구조를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상가 지금 매매하기는 조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적당히 받을 수 있게는.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다른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시청자님 별로 없어가지고요. 얘기 들리세요?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또 마무리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